구독과 좋아요. 지난번 송무공 시리즈 3가지 활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모양이 다른 이 죽궁의 모양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1993년 송무궁이 활판을 휩쓸기 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9년이죠. 세계에서 가장 작고 뛰어난 평가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각궁. 그 각궁이 하지만 관리와 보관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 시절이 끝난 이후 1970년대부터 몇몇 양궁 업체에서 유리섬유인 FRP와 카본을 소재로 한 개량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삼익스포츠에서 나온 SKB 50이라는 활이 있었는데, 활의 사이즈가 한 가지밖에 되지 않고 또 제 팔 길이에 맞지 않아서 제가 그 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활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스튜디오 방송할 때 사진으로라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그 삼익스포츠 활이 마치 양궁의 활체처럼, 양궁은 림이라고 하죠. 림? 양궁의 림처럼 굉장히 넓었어요. 활체의 폭이. 사실 조선시대에 군용활이 있었는데 민간용 활하고는 좀 달라요. 조선시대 군용활이 활체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군용활은 조총이 등장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져갔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던 각궁은 활체의 폭이 얇아요. 그 활의 폭이 양궁만큼은 아니지만 각궁보다는 넓었었던 70년대의 개량궁들 사이에서 드디어 1989년에 활체의 폭이 이 좁은 제일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제일궁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국궁을 즐기던 활꾼들 사이에서는 이 제일궁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해요. 말 그대로 대박을 친 거죠. 물론 제일궁이 지금의 이 형태를 갖기 전까지는 당연히 옛날 제일궁은 이것보다 활의 폭도 좀 넓고, 초기 개량궁도 제가 나중에 스튜디오 방송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 제일궁을 처음 활시장에 내놓으신 조원형 사장님이 있어요. 화곡 아처리, 그 다음에 삼화 아처리, 뭐 그런 데서부터 초기 개량궁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분이 개량궁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양궁을 만드는 회사에서 30여 년간 가장 중요한 활의 뒤틀림을 마지막으로 손보는 작업을 하면서 몰래 자신의 집에서 이 개량궁에 대한 개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따로. 그러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다가 결국에 그 양궁 회사를 퇴사를 하고 자신이 직접 이 개량궁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제일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죠. 1989년에. 이 송무궁이 비단 죽궁뿐만 아니라 송무궁의 모든 활들은 주 재료를 대나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활을 만작할 때까지 쭉 끝까지 걸리는 느낌이 없이 만작이 되는 반면에, 뜬금없지만 라인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이 제일궁의 조원형 사장님은 대나무를 가공하는 것이 손이 많이 가고 잘 부러져서 대나무 대신 단풍나무를 초이스하게 됩니다. 이 활에는 단풍나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각궁 같은 경우도 주 재료는 대나무인데 비해서 어찌 보면 요즘 나오는 수많은 업체들이 이 단풍나무를 초이스할 수 있게 길을 인도해 준 셈이죠. 특히 이 제일궁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각궁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렇게 당기다 보면 이 상태에서 걸리는 느낌이 나요. 이 걸리는 느낌에서 더 당기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만작 전에 종이 한번 걸린다고 표현을 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드로우를 이만큼 했어. 근데 여기서부터 더 당기려고 하면 힘의 어떤 과부하가 좀 걸린달까? 여기서 더 당기려면 힘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송무궁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파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던 파운드보다 약 1에서 2파운드, 많게는 3, 4, 5파운드 정도는 파운드 수를 조금 다운을 해야 돼요.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91년에 89년도에 제1공이 등장을 하면서 활판을 휩쓸게 되자 그로부터 3년 후인 1991년에 제1공에서 같이 일했던 박모 씨가 이 연무공을 차리게 됩니다. 지금 이 연무공은 뭐 여러분들이 처음 국궁을 구입을 했을 때 이런 상태로 이제 배송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핸들의 장식을 제거해 놓은 상태예요. 제1공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보시면 제1공과 도저히 뭐가 다른지도 모를 정도로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연무공이 탄생을 하는데, 차이점은 제가 이 제1공 다음 편에서 연무공을 다룰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1공으로 돌아와서 바람이 조금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제1공으로 돌아와서 이 제1공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점은 한국의 계량공들은 대한공도협회 공인증이 붙은 활들은 가격대가 다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량공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천연 자작나무 껍질을 사용한 화피로 제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천연이기 때문에 뭐 다소 이렇게 뭐 빵꾸도 나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와 여기가 색상의 차이가 좀 있죠. 길이가 자작나무의 둘레를 도려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긴 자작나무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도 보시면 이쪽을 기준으로 이곳과 여기에 색깔이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무늬도 여기서 갑자기 끊기는 좀 그런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것이 천연 자작나무 화피가 주는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하지만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천연 자작나무 화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내추럴함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게 여겨요. 이에 반해 보통 일반 타업체들이 인조 자작나무 화피를 만들어서 주는 반면, 연무공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은 인조 화피입니다. 추가금을 지불을 해야만 천연 화피로 만들어줘요. 제1공은 추가금 없이 천연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만져본 계량공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제1공이 백킹과 벨리가 다 얇다는 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런 얇은 날씬한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1공을 선호할 것이고, 각공처럼 뭉툭한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체의 활을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업체들은 대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얇게 제작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제1공 사장님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킹과 벨리 부분을 덧대서 이제 뭉툭하게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면 결과적으로는 활의 탄성에 저하가 생긴다. 계량공 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공정화가 돼 있어요. 사람이 물론 중간에 균형 같은 거 잡고 맞추고 하는 건 있지만, 이 제1공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제1공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 또는 뭐 신사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연무공은 알아도 이 제1공을 모른다는 거죠. 저부터도 처음에 제1공? 뭐야, 뭔 듣보잡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활을 오래 쏘셨던 구사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연무공보다 제1공을 선호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1공이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저한테 이 제1공이 발시 후에 진동이 없다는 거예요. 93년에 송무공이 등장하기 이전에 활판을 휩쓴 제1공, 제가 한번 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